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오늘 꼬집어볼 케이스는 재신경 치료 케이스예요. 근데 이제 재신경 치료를 진단을 받았을 때는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못하기 때문에 뽀뽀 임플란트 하시죠? 이렇게 해서 임플란트로 넘어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치아가 크랙이 가 있거나 쪼개져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염증 양상이 있을 때는 더 쉽게 이제 임플란트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염증이 재신경 치료를 통해서 치유가 되고 경과 관찰을 해서 뼈가 차 올라오는 것까지 경험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재신경 치료가 성공률이 낮지만 재신경 치료가 충분히 가치 있다는 걸 환자분한테 설명을 하고 재신경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 환자분들은 이런 고민 때문에 오신 분이신데 재신경 치료 케이스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오른쪽 아래 어금니를 2년 전에 신경 치료를 했어요. 근데 다른 병원에서 이제 염증이 생겨서 발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재신경 치료가 가능할까요? 라고 이제 오셨어요. 환자분 입장에서도 재신경 치료의 성공률이 낮다고 하는데 대부분 신경 치료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만만한 치료가 아니에요. 좀 치료가 아프기도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은 발생을 하는데 성공률이 낮다 그러니까 괜히 고생을 했다가 결국에 임플란트로 가는 것보다 그냥 처음부터 고생하지 않고 임플란트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케이스인데 이제 환자분이 여기 부분에 까맣게 이제 염증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염증이 있죠. 글씨가 작아서 못 알아보겠다는 분들이 많으셔서 글씨를 좀 크게 써볼게요. 근데 제 글씨체가 원래 작기도 하고 좀 갈겨 쓰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치아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여기에 이제 염증이 있고 잇몸이 붓고 불편한 거예요. 씹을 때도 불편하고. 근데 이제 이 반대편 쪽 똑같은 부위의 치아를 보면 요렇게 치아 뿌리는 항상 뼛속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요게 이제 건강한 모습인 거죠. 근데 까맣게 보이는 걸로 봤을 때는 이 염증은 뼈가 녹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뼈가 녹았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안 아파도 치료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안 아프다고 그냥 방치를 하게 되면 점점점 성공 확률이 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커다랗게 염증이 있고, 환자분들이 통증이 있다고 하니까 기존의 치과를 가면은 여기 보이시면은 금니를 갈았죠. 이렇게 갈아내는 거를 이제 교합 조정을 해서 언더바이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씹을 때마다 아프다고 하니까 이 표면을 갖다가 갈아버려 가지고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만들어 드리고 이제 조금 괜찮아지면 쓰시다가 임플란트 하시죠 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환자분은 임플란트로 가는 게 맞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을 찾아서 오신 분이신데, 저는 일단은 거의 무조건 살리는 치료를 먼저 해요. 이 살리는 치료는 한마디로 이 치아 같은 경우에는 염증의 오리진이 신경관 내부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염증의 원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 재신경 치료를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치아에 금이 가 있거나 안 좋은 소견이 보이면 그때 가서 발치를 해도 늦지 않는다, 이제 환자한테 설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니를 갈아서 여기 레진을 뜯어봤더니 이제 이 뒤쪽이 이미 그러니까 접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중요한 거는 여기 안 찾아진 신경관이 있는 거예요. 못 찾은 신경관이 있다는 건 굉장히 희망적인 거예요. 왜냐면 원인이 분명하잖아요. 제가 현배경을 보고 과거에 치료되어 있던 2개의 신경관 플러스 안 찾아진 신경관까지 치료를 하면 여기가 괴사된 어떤 조직, 세균이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치유하면은 염증이 양상이 좋지 않더라도 치유가 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이제 기대를 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2개의 신경관은 과거에 선생님도 찾으셨던 부분이고, 제가 이 부분을 갖다가 찾아가지고 치료를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해서 잇몸의 염증 조절되고 환자분 통증 없는 거 확인하고 크라운을 씌운 거죠. 크라운을 씌워 드렸는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염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제 약간 길쭉하게 염증이 있기 때문에 J자 모양의 염증은 크랙을 의심하라고 되어 있어요. 크랙이나 수직 치근 파절을 의심하라고 되어 있는데 크랙이나 수직 치근 파절 같으니까 뽀뽀 임플란트 하시죠,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살리는 치료를 하고 환자의 증상이 소실이 됐는지를 보고 팔로우업을 하는 거예요. 6개월 간격으로 이제 정기 체크업을 해서 항생제를 먹지 않은 상태에서 염증이 재발이 되는지를 보고, 그리고 환자의 증상이 재발이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로 뼈가 차 올라오는지,
이 부분에 뼈가 하얗게 차 올라오는 걸 봐야 안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시면 치료 전에 이랬던 게 자, 1년 후에 뭔가 하얗게 뼈가 생기는 것 같죠. 자, 2년까지 지났어요. 이랬더니 이 부분의 뼈가 완전히 하얗게 차 올라온 거죠. 자, 이분 크랙이나 수직 치근 파절이 이 엑스레이 단면 그리고 CT 단면에서 봤을 때 의심이 됐단 말이에요. 의심이 됐을 때 이거를 무조건 임플란트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단은 살리는 치료를 하면서 경과 관찰을 해서 이렇게 성공하는 케이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 전에 이랬던 거 발치 진단 받아서 와가지고 원인이 되는 신경관을 찾았더니 치료 후에 현재까지도 굉장히 잘 쓰고 계시는 케이스를 볼 수가 있고, 이 엑스레이 이렇게 비교를 하면 이 부분의 뼈가 완전히 다 생긴 거를 볼 수가 있고 환자의 증상도 다 개선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를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재신경치료를 이제 하게 되면 대부분 고민이 되는 게 성공률이에요. 성공률. 재신경치료의 경우에 첫 번째 신경치료 하는 것보다 성공률이 무조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하는 곳에 가셔서 하셔야 되는 거고, 대부분 환자분들이 괜히 고생만 했다가 결국 임플란트 갈 거 그냥 뽑고 임플란트로 가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신경치료를 할 때 이제 염증의 양상을 관찰을 하게 되는데, 염증의 양상이 크랙, 치아가 금이 가는 거, 아니면 수직 치근 파절, 요게 의심이 될 때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의심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치유되는 모습을 관찰을 시켜드렸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현미경상에서 치아가 쪼개져 있다 그러면은 발치로 가시는 게 당연히 맞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이게 의심이 된다 그래서 발치로 갈 거냐, 그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재신경 치료를 할 때 만약에 성공률이 낮으면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치과의사가 미세현미경을 본다든지 아니면 CT를 찍는다든지 정확한 원인 분석을 해서 이 케이스 같이 찾아지지 않는 신경관이 있는 경우, 원인이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신경치료를 한번 해볼 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쉽게 내 치아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재신경치료를 할 때가 어떻게 보면은 이 치아를 뽑느냐 살리느냐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치과 선택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꼬집 치과TM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리고요. 댓글로 질문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이덴TV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이덴TV도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